회복 탄력성 독후감 앤드 아이유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에 대한 성찰. 들어가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좌절을 경험한다. 예기치 못한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난까지 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던진다. 이러한 역경 앞에서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바로 회복탄력성 리질리언스이다. 김조한 교수의 저서 회복탄력성은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심리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자는 회복 탄력성을 역경과 시련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이 근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훈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큰 희망을 준다. 누구나 노력을 통해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왔는지 성찰할 수 있었다. 회복 탄력성의 3가지 구성 요소. 1. 자기조절 능력의 감정의 주인이 되기. 저자가 제시하는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자기조절 능력이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며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책에서는 감정 조절, 충동 통제, 원인 분석이라는 3가지 하위 요소를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감정의 어빗이 이론이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은 사건 액티베이팅 이벤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신념 빌리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적 결과 콘시퀀스가 나타난다. 나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처음에는 자책감과 좌절감에 빠져 며칠을 힘들게 보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실패 그 자체보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는 부정적 신념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자가 제안하는 반박하기 기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에 도전했다. 이번 실패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며 나는 과거의 많은 성공도 경험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재구성했다. 이러한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나는 점차 감정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대인관계 능력 연결이 힘. 2번째 구성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확장력으로 구성된다. 저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가 역경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감 능력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진정한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대인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평소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여겼고 내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저자는 자아확장력, 즉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이를 깨닫고 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기꺼이 귀 기울여 주었고 실질적인 조언과 정서적 위로를 제공해 주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건강한 의존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체감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곧 용기이며 이를 통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3. 긍정성의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않기. 3번째 구성 요소인 긍정성은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감사하기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자가 말하는 긍정성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조건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그 안에서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현실적 낙관주의를 강조한다. 이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낙관주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감사하기의 힘에 대한 설명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저자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단순한 습관이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더 예민하게 포착하게 되었다. 맛있는 식사, 친구의 따뜻한 문자, 화창한 날씨, 건강한 몸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실천. 방법 저자는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용했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마음챙김 명상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이 기법은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나는 하루 10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꼈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 기르기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웨거 교수가 제안한 이 개념은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실패를 능력의 한계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다. 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실패했을 때 아직 y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아직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작은 언어 변화였지만 이는 내 사고방식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 셋째, 의미 찾기이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강조했듯이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생존 동력이다. 저자는 역경을 겪을 때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이를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의미 추구는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 사회와 회복 탄력성이 책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 기술의 발전, 경제 구조의 변화,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고 개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의 회복 탄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한 현대인들은 과도한 정보와 비교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끊임없이 목격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 이는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조절 능력과 긍정성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저자가 제시하는 회복 탄력성의 원리들은 이러한 현대적 도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에 빠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연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성을 유지한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비판적 성찰과 한계의 책이 많은 통찰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있다. 첫째, 회복 탄력성을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 물론 개인의 심리적 태도와 기술이 중요하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빈곤, 차별,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회복 탄력성, 담론이 네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식의 자기개발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개인의 심리적 역량 강화와 함께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둘째,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 책은 주로 서구의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회복 탄력성의 발현 방식은 다를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구의 자기주장과 독립성 강조가 우리 문화에서는 때로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회복 탄력성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실천의 어려움이다. 책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은 이론적으로는 명쾌하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심각한 트라우마나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책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회복 탄력성 훈련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와 자기관리가 필요한데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나에게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다짐이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삶에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실패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이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거나 자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려고 노력한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감정 관리 방식도 달라졌다. 부정적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인정하고 관찰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며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대인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나는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고 타인의 고민에 더 진심으로 귀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경험을 했다. 취약함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강화한다는 역설적 진리를 체험했다. 앞으로 나는 회복 탄력성을 더욱 의식적으로 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매일 아침 10분간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여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감사일기를 꾸준히 작성하여 긍정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 시간을 가져 대인관계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넷째,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학습 기회로 삼는 성장일지를 작성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근육을 지속적으로 단련해 나갈 것이다. 아가며 김조한 교수요. 회복 탄력성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이다. 이 책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면서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회복 탄력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때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 형성된다. 물론 이 책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구조적 불평등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의 경우 사회적,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중간 정도의 역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책의 원리들은 매우 유용하다. 특히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길러준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삶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역경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회복 탄력성은 바로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고통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성장이다. 앞으로도 나는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좌절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배울 수 있으며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 책은 단순히 읽고 덮는 책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실천하고 체화해야 할 지혜를 담고 있다. 나는 이 지혜를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 그리고 언젠가 나 역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회복 탄력성은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누구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며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고 키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